송쌤의 노랑한국사 1강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입니다. 교과서는 한국사 교과서 대단원 2단원에 중단원 2단원, 소단원 1단원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한국사는 송쌤, 역사는 이구동성. 우와! 자, 그럼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당시 대원군이 집권했었던 당시 조선은 국내외, 그러니까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던 시기입니다. 특히 국내의 위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듯이 세도 정치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세도 가문들, 이게 몇몇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다 독점하고 그들이 정치를 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행위. 그래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던 시기였죠.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관직을 사고 그들은 관직을 파는 그 매관, 매직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제 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관리가 되고 난 다음에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백성들의 고열을 막 쥐어짰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갔어요. 세계의 세금 제도를 무지하게 문란하게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백성의 생활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왕권과 민권이 모두 다 약화되어 있던 이 시기, 그래서 농민 봉기도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권을 했으니 어느 때 조선이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니 흥선대원군은 이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필요가 있었죠. 자, 그럼 국외의 위기는 어떤 모습이었냐? 당시 서양의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기였단 말이죠. 제국주의라는 게 뭘까요? 좀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당시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특히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시기인데 이때는 커다란 거대 독점 자본 기업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엄청나게 크겠지. 거기서 물건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그 물건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물건이 쌓여가겠지? 재고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고를 팔아야겠죠. 그러면 그 재고를 팔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열강 세력들이 나라 밖에 자본주의가 아직 당도하지 않은 곳에다가 자기네들 물건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거기 이제 자본주의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안 살 거예요. 노 하잖아? 그러면은 막 그들을 대포 빵야 막 써가지고 막 억지로 문을 열게 만듭니다. 개항을 시키는 거죠. 자, 억지로 항구를 열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상품 시장 노릇을 하게 시키는 거죠. 그들의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으로 열어버린다고. 자,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물건, 원료 같은 거는 또 헐값에 가져가는 등 아주 못된, 이런 상황들, 이런 행위들을 서구 열강 세력들이 저지르기 시작하니 이를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항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항구적인 정기적인 상품 시장으로 열기 위해서 식민 지배까지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식민지를 열고 식민지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제국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양 열강으로부터 제국주의가 판치던 이 시기에 우리 조선도 상품 시장으로 열려고 외국 서양의 모양이 다를 이자에 모양 양자야. 모양이 다른 배들이 막 나타나서 빵야 대포 쓰면서 야, 문 열어. 우리 것 좀 사줘. 이런 거지. 이해가? 이렇게 바다에 듣도 보도 못한 서양의 이 뾰족뾰족한 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빵야 대포 썼다니까? 이거 미국 배거든요. 미국의 콜로라도라는 배인데 이런 배들이 연안에 막 이렇게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 위기감 맨날 고조되고요. 쟤네들 너무 무섭다. 막 다들 불안불안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 해결해야 할 국외의 위기였던 거죠. 흥선대원군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요? 요건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고종이 즉위함으로 인해서요. 집권하게 된 흥선대원군이 국내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학습지로 먼저 배경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흥선대원군 집권 당시 조선의 상황입니다. 국내의 위기, 자, 세도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왕권은 무지하게 약화됐었죠. 이걸 하나하나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국외에서는요, 서양 세력들이 굉장히 침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지. 자, 무슨 배들이 출몰했어? 그렇지, 모양이 다른 배 이항성들이 맨날 출몰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즉위를 합니다. 1863년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서 나라밖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야만 했던 상황이라고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실시합니다. 국내의 위기인 세도 정치로 인한 왕권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개편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요. 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하고 수치체제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원 정리는 왕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했었죠. 자, 요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테마 2, 테마 3, 테마 4, 테마 5 이렇게 해서 학습지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체제 개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통치체제를 개편하다. 자, 학습지를 바탕으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무너진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라고 했었죠? 이를 통해서 뭐를 종식시켜요? 세도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였죠. 자, 먼저 지지 세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도 가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온갖 모략도 있었겠지만요. 온갖 지금까지의 그 비리들을 문제 삼아서 안동임 씨들을 축출하기 시작하고요. 종친부를 권력 기구화 시켰다고 하는데 바로 왕실을 우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종실이라는 건 왕의 친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왕실의 친척들을 우대한다는 거는 결국엔 왕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겠다라는 뜻과 비슷하겠지. 그죠? 그리고 소외되었던 정치 세력이었던 남인이나 북인과 같은 사람들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도 가문을 좀 약화시키고 왕의 주변 세력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제도로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중앙정치기구도 개편하게 되는데, 자, 기존의 세도 가문들이 여기 하나의 권력을 꽉 잡고 있어서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그렇지. 조선 후기의 최고 통치기구인 비변사를 축소, 폐지까지 합니다. 즉 혁파를 해요.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를 하게 되면 비변사가 담당했던 기능을 다시 원래 조선의 정치기구가 담당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정치 기능은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켜서 의정부에서 담당하게 했었고요. 또 군사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삼군부라는 걸 원래 있었던 걸 재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군부의 군사 기능을 강화시키죠. 자, 그렇게 해서 비변사가 갖고 있었던 정치 군사 기능을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재를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법전도 좀 편찬을 해서 문물제도도 정비하는데, 이때 당시 편찬한 법전은 대전회통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는 걸 배웠거든? 기억나? 대전 통편과는 다른 법전이에요. 대전 통편은 통째로 편집한다 그래서 속대전을 통째로 편집한 거고, 이건 다시 통째로 편집한 거야. 다시 회자야. 다시 통째로 편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회통과 육전 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었다 하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었던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료 송송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외의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다가 평지를 만들 거고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일 거래요. 자, 여기에서 천리지척이라 하면요. 천리에 있었던 걸 땅으로 이제 지척을 내 주변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종친, 왕실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태산을 깎아다가 평지를 만드는데 산처럼 올라와 있던 걸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세도 가문들을 억압하겠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남대문 3층이라면 남인을 올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와, 이거는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서 대원군 여기에 가처리하고서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정책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료가 나오면 왕권 강화와 관련된 사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경복궁 중건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왕실이 굉장히 실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왕실의 권위가.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했는데 원래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불타가지고 막 폐허가 되어 있었던 거를 계속 다시 세우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왕권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우선 그럼 돈이 필요하겠지. 궁궐을 다시 세우는 거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기부금이었던 원납전을 받는데요. 문제는 원에서 납부하는 원납전인데 사람들이 안 낸 거야. 그래서 나중엔 강제로 징수하기까지 해요. 이건 나빴지. 응. 자, 그리고 당시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고액화폐였던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당 100냥의 가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백전이야.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당백전인데요. 요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건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상평통보예요. 그래서 상평통보는 원래 조선 후기에 널리 쌓이고 있었던 동전이라면 이 상평통보에 원래 100배의 가치를 갖는다라 그래서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문제는 얘 실질 가치가 상평통보의 5, 6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물가가 무지하게 오르게 되고요.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야. 자, 그렇게 해서 경제가 혼란해서 백성들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했겠어요. 이 토목공사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경복궁을 새로 세우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정각을 새로 세워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되게 좋은 나무를 많이 써야겠지. 그래서 나라의 나무가 부족해지고 좋은 나무들을 써야 되다 보니까 당시 양반들의 묘지에 있었던 나무들을 강제로 벌목합니다. 그 나무들을 갖다가 경복궁을 지어요. 당연히 당시의 양반들 입장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우리 선산 훼손한다 그러면 다들 너무 화나거든? 우리 할아버지 계신 곳인데? 근데 그 당시, 유교사회였던 그 당시에는 이 묘지림을 벌목한다는 건 엄청나게 예의에 어긋나고 법도에 어긋나는 짓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권위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흥선대원군이 그런 짓까지 하게 되면서 양반들은 완벽히 막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사료송송을 통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원납전에 대한 얘기예요. 경복궁을 짓는 일에 재정이 메말라 돈이 없으니까 부자 명단을 뽑아서 그들에게 원납전을 거두었대요. 자, 백성들은 이걸 갖다가 입을 삐죽거리면서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며 납부하는 돈이다 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하죠. 자, 이 원납전 빈칸 만들어 놓고 원납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납전을 거둔 이유,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을 시도했었던 사람 누구냐 하고선 흥선대원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원납전을 거뒀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승정원 일기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 비용과 백성의 노역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였는데 그래서 납부하는 자는 성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해서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안 걷어져가지고 결국 강제 징수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경복궁 타령을 보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헤이 야 얼얼얼거리고 밤에 흥해로다 막 이러면서 이게 누구야 송소희 양이 부른 그 경복궁 타령이 있거든요. 아 기가 막혀요. 듣고 있으면 한이 막 서려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경복궁 짓는 것이 역사 이게 만든다는 거야. 사옥을 짓는 것이 언제가 끝날까? 그러면 언제쯤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복궁 타령만 봐도 백성들이 진짜 힘들었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복궁 중건은요, 결국 백성과 양반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정책이었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중에 왕권 강화를 위한 루트를 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민생 안정을 위한 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정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당시 서원은 비리의 온상이었는데요. 양반 세력, 즉 붕당의 근거지로 변질된 상태였어요. 원래는 우리 붕당 살인들의 학교였잖아. 그런데 학교의 일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익서원 기억나시죠?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제사와 백성 교화를 명목으로 백성들을 아주 가혹하게 수탈하는 아주 못된 곳으로 전락하고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 서원을 너무 정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영조 때도 건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는 게 워낙에 이 살림 세력들한테는 자기 자존심이란 말이야, 서원이. 그래서 이 서원을 없앨 수가 없게 만들고 이렇게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 같았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흥선대원군은 합니다. 이것을. 서원을, 전국 각지의 서원을 철폐해요. 전국에 600개가 남아있던 것 중에 47개의 사익서원만 빼고 싹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어마무시하죠? 그지? 갑자기 우리 학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양반들은 엄청나게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유생들이 막 상소 올리고 막 그 반항하는 운동 벌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다 진압하고 결국 서원 철폐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생활은 안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을 정리한 거는 누구는 환영해? 백성은 환영하고요. 양반은 불만이 어마무시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료송송 정리해 볼까요? 대원군이 명령을 내렸대요. 나라 안의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내도록 했대요. 자, 그러자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 기풍을 기르는 것이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원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라고서는 유생들이 막 건의를 합니다. 자, 그러자 대원군이 크게 노해서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이걸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용서치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짱 멋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괴롭힌 거라면 야, 이게 서원이 뭐야, 야, 공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도 난 서원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러고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제사하는 곳이고 공부하는 곳인데, 이제는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았냐, 라면서 서원을 철폐하는 데 성공합니다. 요 사료 나오면 서원 정리했던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더 강했죠. 이를 통해서 양반의 불만을 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 중 하이라이트, 수치체제 개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세금제도 어떻게 운영했어요? 삼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자, 전정, 밭에서 걷는 전세, 군정, 군대 갔다 오는 대신 내는 군포, 그러니까 군역이죠. 황고, 세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봄에 곡식 빌려갔다가 가을에 이자 쳐서 갚게 하는 구휼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탕가놀이들은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남겨먹기 위해서 뭐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꾸며낸다든지 아니면 빌려간 것 그 이상으로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고리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그 빌려준 거는 완전 쌀이 아니라 막 모래, 겨 이런 거 합쳐놓고서는 나중에 갚게 하는 거는 쌀로 엄청 많이 갚게 한다든지 등등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세금 제도를 무지하게 문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 제도를 시행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먼저 전정입니다.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다가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걸 문란하게 운영을 할 때는 막 양반들이 막 뒷돈 매겨가지고 자기 토지대장에서 이걸 강제로 누락시켜가지고 세금 못 걷게 하고, 그럼 탕가놀이들은 그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과 자기네들도 남겨먹을 세금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땅을 갖고 있는 작은 다른 이제 백성들이 그걸 다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한테 막 뺏어갔겠죠. 무가세 같은 것도 엄청나게 걷어가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서 빠진 토지들을 다시 재조사합니다. 다시 말해 토지대장을 다시 쓴 거지. 그러기 위해서 양전사업이라는 걸 실시해요. 밭을 측량한다는 거야. 조사하는 거야. 조사하는 거. 땅을 다시 전국의 땅을 다 조사를 해서요. 이 땅은 개똥이 거, 이 땅은 나똥이 거, 뭐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대장을 새롭게 쓴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작업이겠지. 그래서 진짜 땅 가진 사람한테 돈 거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개혁적인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거든. 흥선대원군이 되게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군정에 있어서도요, 당시 군포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는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걷지도 않고, 또 군포 자체도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국방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 보니까 백성들, 거둘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만 원래 걷는 건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것도 다 걷어가는 거야. 아니, 심지어 황구라 그래서 갓 태어난 갓난애기한테도 막 군포를 징수하기도 하고요. 백골진포, 어마무시하죠?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다가 포를 걷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만약에 20세 남자 하나랑 6살짜리 애기 하나랑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 이렇게 남자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 걸 싹 다 걷어가는 거죠. 이 말이 되냐고. 특히나 또 인징족징이라 그래서 이웃이 도망가게 되면 이웃 것도 이 사람이 걷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걷어가고, 족징이라 그래서 그 친척이 도망가거나 죽으면 이 사람들 것까지 걷어가는 말도 안 되는 행포로 이제 군정을 이렇게 군포를 막 징수해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냐면 호포제라 그래서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사람 기준으로 걸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착복을 하는구나. 아예 집을 기준으로 내게 하자. 그래서 원래는 동포제라는 걸 하거든요. 이 동포제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동네에다가 먼저 그 군포를 할당을 했더니 이 동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그걸 또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내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호포제야. 집호자를 써서 집집마다 내게 하면은 이거는 양반이어도 집까지만 내게 만드는 거예요. 반발이 어마무시했어요. 양반은 사실 당연히 공부하는 학생 출신들이니까 군대 안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도 어마무시했지만 밀어붙였죠. 그래서 호포제를 실시함으로써 군포를 부과하게 되고 군포 재정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 보면요, 호포제 실시 이후에 군포 수입량이 엄청 늘어난 그래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꼭 확인해 주세요. 그게 나오면 호포제를 묻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황곡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야, 이거 관리가 국가에 있는 그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갚게 하는 거잖아. 이거 관리들이 그냥 어떻게든 착복을 하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황곡을 없애버립니다. 대신 사창제를 운영해요. 자, 사창제라는 건 뭐냐면 민간 사자예요. 민간인이 직접 자기 창고 개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황곡 운영을 민간에 맡겨서 향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관리 밑에 있었던, 수령 밑에 있었던 향리들의 부정적으로 착복하는 그런 행위를 싹 다 금지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정의 문란을 그러니까 개혁하기 위한 시도, 이 제도들은 꼭 각 기억해 두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사료송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호포제와 관련된 사료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게요. 군영에 뽑힌 장정들에게 군포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폐단이 많았대. 한평생 양반들은 한가하게 놀면서 이들은 군포를 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년에 대원군이 무사람의 원망을 무릅쓰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두 꾸러미를 바치게 하였는데 이걸 동포전이라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동네에 있는 걸 이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게 하는 동네 사람들이랑 모두가 동일하게 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동포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동포전 사료 나오면요. 아, 이거 호포제랑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죠? 호포제로 연결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양반 가문, 충신 가문, 효자 및 연려 가문, 과거급제에서 현직 관료들은 모두 군포가 면제. 아이고, 많이도 면제가 됐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기존의 군포 제도를 혁파하고요. 귀천 없이 국세를 고르게 부담하자라고 했더니 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박은식이 한국통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호포제구나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군포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나라의 제도로서 사람에 대한 세를 신포라고 얘기했어요. 몸신자거든요. 몸에다가 매기는 포라고 하는데 이거 군포입니다. 그래서 이 군포라고 하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면제가 되었고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 이래서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호포제에 관련된 사료고요. 자, 왕이 하교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왕은 고종을 말하는 거겠죠. 근래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작년부터 대원군의 분부로 양반호는 군포를 내게 되었다. 자, 양반이 군포 내게 된 거 뭐였어? 호포제죠. 호포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죽은 사람, 백골징포, 어린아이, 황구첨정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오래도록 시행할 법으로 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호포제 시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포제에 반대하는 상소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홍시영이 상소를 했대요. 근래 호포가 한번 나오면서 등급이 문란해져서 별스라치 선비 하인들이 똑같이 취급됩니다. 상하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 어떤 애야? 양반이죠. 자, 당지 황구나 백골만을 불쌍히 여겨서 귀천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배하려는 뜻에 나온 것이 아니냐.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반들 무시한 거 아니냐 하고선 반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사료 나오면 호포제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창제 사료 관련해서 마무리해 볼까요? 자, 사창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서 면에서 근면성실하고 넉넉한 자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 놓고요. 또 그를 사수라고 불러서 환곡을 나누어주고 수납하는 때를 맡아서 검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지역민 중에 잘 선택해서 지키고 즉 다시 말해서 환곡이 아니라 알아서 동네에서 해결하게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창에서 이제 알아서 곡식을 받고 흉년에 진유를 하니까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라고 해서 사창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3조 문제로 역사하기를 통해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해볼까요? 자, 먼저 2019년 평가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한국사 문제 기출입니다. 가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국왕의 부친이고요. 나랏일을 맡았던 기간에 온 나라가 벌벌 떨면서 그를 무서워했대요. 서원을 철폐했네요. 누구예요? 그렇지. 흥선 대원군이죠. 자, 아래에 있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인년에 천주교도 수천 명을 죽였던 병인 박해를 얘기하는 거고 역시 흥선대원군이 한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급 폐지, 장룡영, 경복궁, 교정도감, 강동육주 다 뭐예요? 답은 경복궁, 중건이었죠. 자,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내신 문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 별표 달았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가에 들어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가. 집권하는 어느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노론 억압하고요. 남인을 청구하겠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지. 흥선 대원군이 한 말이야. 자, 그러면 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겠네요.
자, 보기를 볼까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옳은 것을 골라서 써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기역. 의정부를 폐지하고 비변사를 부활시켰나요? 띠. 아니죠. 뭐예요? 비변사를 폐지한 거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시켰고요. 의정부에는 정치 기능을 맡겼고 군사 기능은 그럼 어디에 나눠줬어? 그렇지. 3군부에 나눠줬었죠. 자,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 폐지시키고 의정부와 3군부를 만들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전 통편을 편찬해서 법전을 정비하였다. 니은입니다. 맞나요? 삐 아니죠. 왜? 대전 통편이잖아. 여러분 대전 통편 맞아요?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대전 통편은 어느 왕 때야? 그렇죠. 정조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때 만든 건 뭐예요? 대전? 해통이라니까? 그지? 헷갈리지 마세요. 통째로 편집한 거야. 속대전을 통째로 편집한 게 정조가 한 거야. 그걸 통째로 다시 편집한 거야. 다시 회자가 들어가려면 그 전에 일이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대전해통이라고요. 대전해통은 흥선대원군 때 만들었던 법전이다.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자, 디귿 볼게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죠? 원납전 강제로 징수했죠? 자, 하나 더 고액화폐도 발행했어요. 뭐야? 그렇지. 당백전이라고 불리는 고액화폐를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이 등장했었죠. 자, 답은 디귿 들어가고요. 자, 다음 리을 봅니다. 호포제를 시행해서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려 하였다. 맞나요? 그렇지. 동그라미. 맞죠? 호포제 시행한 거 군정의 문란 맞잖아요.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렇지. 양전사업 실시했고요. 또 황곡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황곡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었죠. 자, 호포제는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맞는 말이고요. 자, 미음 볼게요.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해서 양반의 반발을 샀다. 맞나요? 그쵸? 맞죠?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해서 기억해 두세요. 서원 철폐, 양반 묘지림 벌목, 하나 더 한다면 호포제까지. 양반들이 제일 싫어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입니다. 서원을 철폐하고요.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하고요. 호포제를 시행했다는 거 양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 나중에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양반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73년에 물러나게 돼요.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다가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게 되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미음도 맞는 것. 자, 그럼 비읍 볼게요. 사창제를 실시해서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고 국가재정을 확보했다. 요거 맞아요? 아니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아까 정리했다시피 사창제를 실시한 건 환곡을 문란하게 운영하던 걸 해결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디귿, 리을, 미음을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송쌤의 노란 한국사 1강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꽤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이걸 압축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복습하실 때 유용하도록 제가 쪼개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 골라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의문 나거나 궁금한 것,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대답해 드릴 거고요. 특히 구독하고 또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해놓아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